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구룡포를 갔다 올 건데요. 요즘에 워낙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밖을 못 돌아다니실 건데, 제가 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항 구룡포도 구경시켜 드리고 전해가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경매시장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배는 많이 들어있네요. 구룡포 수산업 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가면은 위판장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이제 직접 배에서 잡은 게를 갖다가 바로 경매를 해서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까 일반 개인 소매점보다는 조금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정도 떨어졌는지 가격이 한번 알아볼게요. 가격을 알아봤는데 얼마 전에 경매가가 3, 4천 원대에서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다시 올랐네요. 7, 8천 원대로 올라와서 지금은 소비자가 살려면 마리당 한 10,000원 정도는 주셔야 되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예전하고. 그렇게 따지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직접 와서 보고 사도 우리가 개를 볼 줄 몰라서 실패할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저도 별로 안 추천하고 싶어요. 일단은 시세는 여기까지만 보고 카페로 이동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여파인지 여기 파도라는 카페인데 오늘도 문을 닫았네요. 여기 경치가 괜찮아서 혹시 구룡포 오실 일 있으면은 여기서 경치 구경하시면서 차 한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좀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AI 의사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명의 의사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한 의사는 아주 냉정하고 감정이 없지만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있어요. 한쪽 의사는 마음은 따뜻하고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데 비해서 불완전하다 보니까 오진도 할 수 있고 처방도 완전하게 처방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의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뭐 가벼운 병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고 마음이 따뜻한 의사를 찾아가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주 중한 병이다, 예를 들어서 암을 진단하거나 어떤 생명을 오가는 어떤 중요한 어떤 그 병을 진단해야 될 일이 있다 할 때는 아무래도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정확하게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의사를 찾을 것 같아요. 향후 10년에서 20년 지나면 없어질 직업을 고르라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1순위로 꼽히는 게 의사가 들어갑니다. 의사 외에도 뭐 검사, 판사, 변호사, 교사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요. 그 이유가 요즘에 개발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딥러닝 방식이라고 하죠. 학습되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십만 명의 어떤 환자의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AI 의사만큼 정확한 의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끔씩 대두되고 있는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같은 의사 입장에선 우리 밥그릇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근데 지금도 조금씩 지금 이제 우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 있는 종합병원 안에는 지금 AI 의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암을 진단을 하고 있는데 제 조카가 지금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암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PET-CT를 찍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암을 진단할 때 오진율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의사의 손이 필요하지 않죠. 검사만 하면은 컴퓨터가 다 분석을 해주게 되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 좀 잘하면 다들 의대를 보내려고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향후 앞으로는 없어질 직업이 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져야 될 직업을 상담을 하실 때 저라면은 AI에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직업군들을 찾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파도 소리 들으면서 다음 카페로 이동해서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룡포에서 가장 맛있는 할매 국수집을 갈 겁니다. 구룡포에 오시면은 해풍에 말린 국수로 만든 맛있는 멸치 국수집이 있어요. 거기를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구룡포에 오시면은 그 다음 가볼 만한 카페 중에 하나인데, 여기 다리가 보이시죠? 이 다리가 예전에 동백꽃 필 무렵에서 그 마을 뭐라고 하지? 마을에서 제일 대빵인 그 할머니하고 동백이 아들이 같이 걸었던 그 다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앞에 카페가 하나 보이죠? 포인트라는 카페인데 경치가 괜찮아요. 오시면은 한번 들려볼만 합니다.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는 로봇 수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사람이 하는 거긴 한데 로봇의 팔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정밀하게,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좀 더 정밀하게 수술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었는데, 제가 AI가 의료를 지배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래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뭐 진단을 내려서 처방하는 것 정도는 컴퓨터가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수술적인 부분에 들어갔을 때는 이거는 인간을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훨씬 더 정밀하게 수술 또한 로봇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의료계를 침범하고 있는 그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고 있죠. 뭐 더 이상 이제 의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주로 공부하고 있는 기능의학적인 부분은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진단도 어렵지 않게 혈액 검사 결과와 환자의 임상 정상을 집어넣어 주면은 그걸 다 분석을 해서 본인에 맞는 영양 프로토콜을 아주 쉽게 분석해주는 프로그램도 뭐 개발하려면 쉽게 개발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집에서도 뭐 간단하게 혈액 검사 결과지만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뭔지를 다 분석해서 알려주는 뭐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때쯤 되면은 저는 이제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저쯤에 보시면은 별명이 되게 비슷한 건강공원. 바다 구경 잘 하셨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외출도 거의 못하고 여행도 못 하실 텐데, 그래도 시원한 바다 바람도 좀 대신 이제 간접적으로 좀 쏘이시고 바다도 좀 보시라고 제가 오늘 영상을 좀 구룡포를 좀 돌아다니면서 찍고 왔어요. 지금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이제 마감 영상 찍고 있는데, 의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의대 다니는데 6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 계산하면 11년이 되고요. 거기서 군대 군의관이라든지 공보이라든지 이렇게 다니게 되면은 이제 요즘엔 좀 많이 줄어서 한 2년에서
3년 이내로 줄었기 때문에 한 2년 잡으면은 그러면 그것만 딱 잡아도 1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전문의를 따고 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펠로우 과정이라고 그래서 전문의 되고 났을 때 또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기 위한 교육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펠로우십 과정과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도 한 2, 3년이 필요하게 돼요. 바로 제대로 된 어떤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의사가 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게 최소한 15년은 잡아야 됩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을 투자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있을지 아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AI가 점점 이제 발달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발전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어떤 보고가 있어요. 지금 향후 예측하기로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만 지나도 거의 다 그 모든 기능들이 대체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해가지고 자녀들이 성적이 좋아서 의대 들어간다고 해도 그 의대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의사생활 할 때쯤 됐을 때는 이미 대체 인력으로 지금 AI가 다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안타깝죠. 그 많은 세월을 투자를 해서 할 일이 없어지는 셈이 되어버리니까요. 저도 아이들이 거의 다 커서 지금 대학생인데 둘째를 의대를 보내고 싶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한국에 있었으면은 아마도 갈 수 있는 실력이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더 그렇게 얽매여서 공부만 하고 입시 공부만 해서 수학 영어만 잘해서 의대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 재능을 잘 발휘해서 자기 능력껏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찌감치 그런 학교를 보냈어요. 그 학교는 공부를 할 때 중고등학교 시절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도 할 수 없고요. 하더라도 그 수업 시간 1시간이나 2시간 이내에 수업용으로만 하게 되고 거의 자율적으로 컴퓨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휴대폰도 쓸 수가 없고 TV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시간들을 자기가 원하는 뭐 스포츠를 하든지 예능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뭐 그런 데다 자기가 원하는 데 투자하는 거는 뭐 터치를 하지 않지만 인위적으로 그렇게 요즘 아이들처럼 뭐 조금만 울어도 휴대폰 갖다 주고 뭐 조금만 해도 조용하게 시키려고 만화 보여주고 뭐 이렇게 매스미디어에 너무나 빨리 친숙해져 가지고 유치원생들이 휴대폰이 없는 애들이 없을 정도가 되는 세상에서 그게 과연 옳으냐?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 내에 있는 실리콘밸리 안에 있는 IBM이라든지 뭐 애플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내에 있는 많은 그 리더들은 자기 자녀를 키울 때 오히려 더 우리 생각에는 좀 더 빨리 그런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에 빨리 친숙하게끔 교육시킬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따로 학교를 차려서 향후 AI를 지배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교육 방침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도 없고 TV도 없고 휴대폰도 없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주로 보게 하면서 주로 책과 함께 토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먼저 사고를 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의 사고를 통해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하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어떤 사고를 진행할 수 있는 뇌를 키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맨날 보는 거면 그 보는 거에 틀에 딱 박혀가지고서 거기서 더 다른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뇌가 돼버린다고 보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나중에는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 종속돼가지고 그거의 지배를 받아서 그거에 맞는 오다 내리는 것들 우리가 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잡담을 좀 했는데 이미 자녀를 다 키우셨거나 또는 이제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만 하고요. 그리고 연세가 드셔서 이제 손주 손녀를 보는 나이가 되셨다면은 한 번쯤 그 분야에 관련된 어떤 자료들이 꽤 있으니까 보시고 나서 좀 더 우리들의 자녀들은 좀 더 창의적이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녀로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너무나 공부만 해가지고 향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변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그냥 제가 학교 다닐 때 했던 뭐 국영수 뭐 이것만 초점 맞춰서 공부만 시켜서 대학 보내면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고는 빨리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세상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은 뭐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고 AI에 지배되지 않고 AI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게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